Hi everyone, 안녕하세요. 나우인 광주 김소연입니다. 지난 3월 1일이 3.1운동 106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1919년 발발한 3.1운동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일본 제국의 지배에 항거하여 한일 병합조약의 무효와 독립을 외치면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비폭력 만세운동이지요.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의 주제가 그날의 하나된 외침, 오늘의 하나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3.1 정신을 잇는 시대 정신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정신을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매년 돌아오는 국경일이지만 맞이하는 분위기는 해마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선조들은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본과 독재 정권에 목숨을 걸고 싸워서 독립과 민주주의를 쟁취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 뜻을 잘 기리며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부 광주 업데이트.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에서도 제도 시행에 발맞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노인들의 이동권을 챙기는 모습인데요. 장은실 PD와 함께 살펴보고요. 2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우리 지역 소중한 전통의 맥을 잇는 김향순 명창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의 시작, Now in 광주. 광주에서 일어나는 최신 뉴스와 유용한 정보를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로 전해드리는 광주 업데이트. 오늘도 장은실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휴일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자, 오늘 저희 얘기할 내용이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난폭운전 또 초보운전과 같은 다양한 운전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은 예민할 수 있는 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국가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와 관련한 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점점 공감대를 얻고 있는데요. 실제 국토교통부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고령 운수 종사자의 검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택시나 버스, 화물차 같은 운수 종사자는 현재 8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60대 후반 운전자가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가 40여 년간 경력의 버스기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줬습니다. 시청역 사고로 촉발된 고령자 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택시, 버스, 화물기차의 평가를 강화합니다. 매년 100명 중 한두 명만 탈락했던 정기 자격 유지 검사의 판정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Right, so when driving, we encounter various types of drivers, such as aggressive or inexperienced ones. And today we are going to be discussing about this increasingly sensitive topic, which is regarding the elderly drivers. As South Korea has entered an aging society,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that national measures are needed to address the issues related to elderly drivers. And as a matter of fact, last yea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d announced the amendments as part of its 2024 traffic accident fatality reduction measures, including strengthening the medical evaluation standards for elderly drivers. 이 방금 말씀하신 이 판정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의 기준과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 7개 항목 중에 최저 등급인 5등급을 2개 이상 받으면 불합격이었지만 앞으로는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과 도로찾기 등 4개 항목 중 4등급이 2개 이상만 나오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네. 또 75세 이상은 병원에서 하는 의료 적성 검사로 자격 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없고 검사에 떨어진 뒤 반복 숙달로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검사 제한을 30일로 늘리고 4차부터는 아예 새로운 기준으로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추적 검사도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하반기엔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Right, so in 2022, about 800,000 elderly people were employed in transportation-related jobs like taxis, buses, and freight vehicles. However, a significant shock came last year when the tragic City Hall Station wrong-way accident had happened. This was actually the bus driver that used to be working as a bus driver for his past 40 years that had caused this accident. So as a result, the government is now raising the standards for evaluating the elderly taxi, bus, and freight drivers. And the revised standards will increase the criteria for passing the regular license renewal inspection, which previously had 1 or 2% of failure rate. And under this new system, drivers will be required to meet higher standards, especially in areas like visual range and road recognition. 조금 전에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고령 운전자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같이 이렇게 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이런 대책을 발표하게 된 거겠죠. 그렇습니다. 2023년 3만 9천 건이 넘게 발생해 4년 새 2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고령 운전자 스티커를 배포하거나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자발적인 면허 반납률은 5년째 2%를 웃돌고 있습니다. Right, so this is definitely a sensitive topic, but it is clear that accidents involving elderly drivers are on the rise because South Korea has entered an elder or aging country. So it's an obvious thing that it's going in parallel together with this aging society.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단순히 이 사고 건수와 인구를 놓고 비교하면서 특정 연령층이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조금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40, 5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고 발생 건수는 40대와 50대 운전자가 많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특징이 사고 건수 대비 인명피해가 많다는 점에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 비중은 매년 늘고 있고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 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법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Right, so again, it is a little risky to solely focus on accident numbers across age groups without considering broader social context because drivers in their 40s and 50s make up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and elderly drivers are causing a disproportionate number of fatal accidents. Now, the key issue is not just the number of accidents but the higher fatality rate in accidents involving elderly drivers. As the elderly population continues to grow, we can obviously expect this trend to continue, which is why the government has had to take an action. 이 노화는 속도와 증상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운전과 관련한 인지 능력 그리고 신체 기능도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65세 이상 운전자와 25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비교해 보니까 고령 운전자들이 교차로 좌회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고를 냈고 이는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인식해야 하는 정보량이 많지만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이유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일률적으로 중지하자는 의견은 노인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버스나 택시, 화물차 기사 등 사업용 운수 종사자의 2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인 만큼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ight, so aging affects everyone differently, but with age, obviously, cognitive and physical abilities naturally decline, which will impact driving skills, which is very unfortunate reality. Now, this banning elderly drivers outright could infringe on their freedom of mobility, and especially it becomes problematic for those working as professional drivers like bus and taxi drivers, because obviously what we have found out is that 20% of such drivers in their careers are over the age of 65 years of age.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주거나 또 현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현재 어떤가요?
네, 한국교통연구원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따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0.01건가량 감소하고 연간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안평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안전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에 본 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광주시 거주 65세 이상 69세 고령 운전자도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청역에서 발생한 그 역주행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9분이 사망하시고 7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광산구에서 60대 운전자가 후진하던 중에 이제 카페로 돌진해서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도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광주시 교통안전조례를 개정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돼야 되겠다 싶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개정 조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광주광역시 의회 안평환 의원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안은 간단한데요. 기존의 70세 이상으로 규정된 고령 운전자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자진 반납을 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Right, so according to a study by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each elderly driver who voluntarily gives up their license leads to a reduction of about 0.01 accidents, and it saves an estimated 420,000 won of social costs annually. So Gwangju recently also passed an amendment to its local traffic safety ordinance, which will now extend those that can benefit to drivers aged 65 to 69. And we heard a little bit about the background of this from Gwangju City Councilman An Pyong-hwan. And it also we also heard a very great initiative to reduce traffic accidents and encourage the elderly to use the public transportation. 사실 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중교통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례가 어떤 식으로 좀 되는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해외는 고령 운전자 관리를 위해 면허 갱신 시 실제 주행 평가와 조건부 면허 제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면허 갱신 주기 단축과 의료 평가, 도로 주행 시험, 제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요. 일본은 71세 이상의 면허 갱신 주기는 3년이며 70세 이상은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수강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으면 실자 평가에 해당하는 운전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비상제동장치 등이 탑재된 차량용 한정 면허도 신설됐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료인의 전문적 진단과 실기평가를 거쳐 결과에 따라 조건부 제한 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ight, so many countries have implemented measures like mandatory driving assessments and conditional licenses for elderly drivers, where, for example, in the US, some states shorten the renewal period and require medical evaluation and road tests, whereas in Japan, they require elderly drivers over 70 years of age to take additional training or cognitive assessments when renewing their licenses.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elderly drivers undergo medical assessments and practical tests before receiving conditional
international licenses as well.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개정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자치단체가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현금이나 교통카드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만 보다 실질적으로 고령자가 운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고령 운전자 한 명이 면허증을 반납할 때 연간 0.01건의 사고가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01건 하니까 조금 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00명이 만약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한 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하고요. 1000명이 반납을 하면 10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사회적으로 비용으로 환산하니까 연간 42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운전은 기계가 조작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고령자일 경우 이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또 반응 속도도 상당히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전을 안 하는 건데 이걸 운전 안 하는 것을 강제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 선택 사항인데 자발적으로 아무튼 운전면허를 반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정책입니다.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과 대중인프라를 더욱 개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광주시 전체 교통안전을 높이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객관적인 운전 능력 평가를 기반으로 개인의 운전 능력에 따라서 맞춤형 운전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면 교통안전뿐 아니라 이동권 또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셀프 은퇴가 어렵다면 이렇게 어르신 운전 중 표지만 붙여도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광주 업데이트 준비해주신 장은실 PD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국경일 등 지정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을 말합니다. 3일절이 토요일 공휴일이다 보니까 오늘을 이 날로 정하게 된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날 무슨 날일까요? 1번 대체 공휴일, 2번 여름휴가, 3번 겨울휴가. So the quiz in English today is to guess what this day I'm talking about. So when a designated public holiday such as a national holiday overlaps with another public holiday or weekend like Saturday or Sunday, the next following weekday is designated as a substitute holiday. Since March 1st fell on a Saturday, today has been designated as this day. So what is this day that I'm talking about? Is it number 1, an alternative holiday, or number 2, summer vacation, or number 3, winter vacation? If you know your answer, text your answer to pound 9870 to win a prize.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9870으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추첨 통해 당첨되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판소리 이수자 김향순 명창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배달앱이 도입돼서 음식을 편하게 시켜 먹게 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무려 10%나 되는 수수료를 받으면 소상공인들은 10,000원, 20,000원 팔아가지고 배달 대행료까지 하면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하면 무려 2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 8천 원의 수수료를 떼는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경제 일자리 재단이 공공배달앱을 선정하고 수수료를 2%대로 낮춤으로써 소상공인들도 숨통이 트이고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 시민들의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윈이라는 정책이 지금 확산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메포와 땡겨요로 당장 갈아타시죠. 적극 강추드립니다. 광주 공공배달앱 위메프5와 땡겨요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착한 소비를 실천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광주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립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 광주가 합니다. 이 캠페인은 지주엔과 광주경제진흥 상생 일자리 재단이 함께합니다. 다운이 옷이 땀에 젖으면 땀 냄새를 의식하게 되죠. 뉴 다운이 시트러스 앤 버베나. 시트러스로 땀 냄새를 날리고 샤워한 듯한 상쾌함만. 땀에 젖어도 향기만 오래. 다운이. 저 정도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일 줄 알아?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한 시사주간지 편집위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주류 신문사를 비판하면서 문제의 발언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 부인이 그 권력을 특정 언론을 향해 휘두르겠다는 강한 적대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목숨을 걸다, 무엇을 꼭 이루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다, 비장하게 뛰어들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 나는 목숨을 걸었어 라고 하고 싶다면 I put my life on the line for it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마라톤 완주에 목숨을 걸었어 라고 영어로 해보고 싶다면 I put my life on the line for completing the marath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나는 마라톤 완주에 목숨을 걸었어 I put my life on the line for completing the marathon 목숨 걸었어 I put my life on the line for it 지금까지 시사톡톡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광주 방송 Now in 광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전통의 맥을 잇는 중요 무형문화재의 판소리 이수자 김양순 명창님 모셔봤습니다. So for today's Inside Gwangju, we have invited a master singer and holder of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nsori, Miss Kim Hyang-sun, and we will talk about the precious tradition of our local culture. 안녕하세요, 명창님.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아이고. 명창님께서 오셔서 네. 우리 글로벌 광주 방송에는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청취자분들과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 무형문화재를 맡고 있는 김향순입니다. 와우,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 명창님께서 사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14살 때부터 소리를 배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판소리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또 소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거의 반세기를 넘게 예. 또 아마 국악을 했던 것 같아요. 14살에 판소리를 시작한 이유가 저희 이제
언니들이 먼저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네. 두 분이 했었는데 지금 우리 그 신영희 선생님 그 선생님하고 친구분이 저희 언니였고 아. 또 가야금 병창하는 강정숙 선생님의 친구가 또 우리 언니였고 아, 주변 지인 네트워크로.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어떤 그 부모의 유전자 이렇게 제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렸을 때 학교를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거의 저를 전 반 대표로 노래를 시켰고 오. 또 제가 동요를 부른 게 아니라 예, 예. 민요를 꼭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민요를 부르는 게 예. 좀 익숙해 있었던 상황인가요? 아니죠. 아, 없었죠. 그때도 굉장히 특별했었군요. 예, 근데 오. 이제 저희 마을이 화순 동면인데 우리 마을에서 유일하게 TV가 있는 집이 한 집이 딱 있었어요. 오, 네네. 예. 그러면 저녁 밥을 먹고 마을 사람들이 거의 거기를 가가지고 한 줄 이렇게 앉아서 방에서 줄을 서서 그렇게 TV를 보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방송 보려고 앉아서 있는데 지금 김세레나 씨가 새타령을 부르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의 어떤 유전자가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방송에만 나온 것을 제가 보고 와가지고 집에서 엄마 한복을 입고 어머.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오, 어릴 때부터. 예,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소풍을 갔는데 노래 하나 불러봐라 저희 선생님이 이제 2학년 때 그래서 새타령을 불렀어요. 제가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담임 선생님께서 너는 꼭 국악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14살이면 중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판소리에 대해서 배우기 이제 시작하신 배우는 건 거예요? 14살인데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인정은 받았죠. 초등학교에 아무래도. 10살 들어가가지고. 예, 예. 그래서 1년, 6년 동안을 거의 반 대표로 대회도 나갔고 우리 음악 대표로 나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는 언니들이 하니까 이 소리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온 몸을 사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언니들이 그때 당시는 우리 예술이 그렇게 많이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정말요? 그럼요. 저는 오히려 그때는 훨씬 더 각광받고 아니었어요. 힘들었어요. 환영받는 줄 알았어요. 예술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세월들을 많이 예. 겪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보고 절대 안 된다. 너는 그냥 공부해서 그냥 뭐 학교 쪽으로 가서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싫은 거예요. 나는 이 소리를 해서 기필코 성공을 해야 되겠다. 대통령상이 그때 당시는 엄청 컸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상을 꼭 내가 기필코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부모의 그런 그 반대도 만류도 그렇고.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시작했던 것이 여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Wow. Okay. So again, we have invited Miss Kim Hyung-soon, and she is a master singer and holder of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nsori. And she has started learning and practicing this pansori ever since she was 14. However, ever since she was in elementary school, in the first, second grade, she had been welcomed by a lot of people, especially from her schools, because of her unique voice and her level of pansori, or this traditional folk music of South Korea at the time. So she just also mentioned that even though she was born into a family of artists, there had been a strong opposition from the parents regarding her career choice, and it was because even today it's actually much better that people are more welcoming these artistic ways of their careers. But back in the past, people considered these artistic careers as somewhat lowly level, something that was very opposed against. However, she did not mind about that. Her original goal was to win the presidential award, which at the time of when she was like a teenager or a child about 50 years ago from today, it was a very huge thing.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들의 네. 반대가 심했다고 하셨는데 그랬죠. 사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예. 드라마라던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뭐 정년이라던가 네. 굉장히 접하다 보면은 그때는 그래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수용되고 많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니에요. 판소리도 미녀도 다 좋아하고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예, 전혀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었고 그 소리하는 분들이나 모든 예술하신 분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생활이. 이 원인이 뭔가요? 이유가 뭔가요? 우리 반대하는 음악을- 이유가.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예술을 하다 보면은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뒷받침이 돼 있잖아요. 학교도 대학교가 있고 예술 쪽에 다 지원도 해주고 이러는데 예. 그때는 뭐 단체도 없고 오로지 이 저희들이 생활권이라는 것은 그 잔치집에 가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거는 잔치집 다니면서 이렇게 수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이 직장이 사실 직장으로서 뭔가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염려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런 내감을 가지고 반대를 예.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선배님들을 보면 너무 삶이 힘들더라고. 아. 제가 봤을 때도 네. 지금은 우리 소리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잖아요. 그럼요. 얼마만큼 우리 예술 하신 분들이 그때는 또 사랑을 아니었죠. 그럼요. 그때는 어머.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딱 길을 정하시고 하신 거면 정말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랬죠. 우리 마을에서 이제 동면 보감리인데 예. 거기서 광주까지 나오려면 지금은 굉장히 이제 도로들이 잘 돼 있어서 가까워졌는데 그때 당시는 학교 끝나고 버스를 기다리려면 비포장도로였거든요. 예. 도로가 그러면 한 대 놓치면 안내양들이 그 바깥 문도 못 닫히고 이렇게 뒤로 나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지금 이게 몇 년도쯤일까요? 79년도, 와우. 78년도, 79년도죠.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예, 그래가지고 그 버스를 한 대 놓치면 한 시간 없어요. 이상을 기다려야 되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우리 전라도 말로 그걸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화순에서 광주까지 광주까지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신 거군요. 학원을 다녔죠. 그때 선생님들께 이제 많은 가르침을 받으셨을 텐데 어떤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예, 이제 최초로 지금 광주공원에 예. 시민회관 있잖아요. 예. 거기가 시립 국악단이 있어요. 국악단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네요. 예, 시립 국악원. 오,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학생들은 1,500원 수업료가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때 당시에. 예. 일반인들은 3,000원. 그게 얼마 정도일까요? 1,500원, 3,000원이면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했을 지금 때 말한다면 15만 원, 30만 원? 30만 원 그러겠죠. 오케이. 예. 그래서 1,500원씩을 냈고 아무튼 매일 학교 끝나면은 국국단에서. 국악단, 아니, 국악원, 예. 시립 국악원 예. 매일 다녔죠. 어. 근데 이제 그 매일 오는 동안이 버스 안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가르쳐 줬는데 네가 내일 못 해가지고 오면 진도를 못 나간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오는 길에 예워가지고 딱 하면 선생님이 저한테 아이고 예뻐가지고 저도 지금 수업을 하지만 예. 제자가 쉽게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예뻐요. 예. 애를 먹이면 그냥 전라도 말로 콕 꼬집고 싶은데 제가 굉장히 좀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걸 잘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한혜순 선생님이라고 첫 선생님인데 예. 우리 임방울 선생님하고도 함께 또 지내셨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또 유명하셨고 어. 그래서 한혜순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았죠. 그러셨군요. 예. 그럼 이렇게 많은 가르침도 받으시고 네. 많은 경험 등을 통해서 네. 오늘날에는 이제 중요 무형문화재 팔소리 이수자 명창 소리꾼으로 이제 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인정을 받으시는 수준인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이제 해주는 것인지. 네. 예. 그 방금 이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 밑에가 이수자거든요. 예. 예, 따로 분리돼 있어야 돼요. 이수자는 문화재 선생님이 바로 짙게 배우고 있는 제자. 예. 예, 그렇게 룰이 되고 예. 이제 문화재는 지금 제가 이제 문화재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저희 선생님이 성창순 선생님인데 심청가를 제가 받았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이 문화재셨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이수자로 내가 등록돼 있다가 단계를 거쳐서 문화재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수자라는 건 따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우는 밑에 제자한테 이수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예, 예. 제가 문화재를 대고 보니까 참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상은 꼭 내가 받아야지 했는데 받았어요.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기왕에 내가 소리를 참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정말로 열심히 했거든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상 외에. 예.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은 문화재를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때 그런 꿈을 꾸셨군요. 그랬죠. 대통령상을 받고 나서. 그럼 이런 건 어떤 분들에게 이런 상을 주는 거예요? 예,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주냐면 첫째는 예술을 하지만 인성. 인성. 예, 첫째 인성을 보고 와우. 그다음에 이 사람이 예술성으로서 가치가 있는가. 문화재 전문위원들, 교수들, 전문위원들에게 심사를 받아요. 예. 받아가지고 그 심사하셨던 교수님들이나 문화재 선생님들께서 혹시 이 사람은 인성이 아니고 소리도 아직 아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인성을 본다는 부분이 좀 놀랍네요. 그럼요. 인성이 돼야만이 소리도 잘할 수 있지. 저는 저희 제자들한테 그래요. 인성 갖춰지지 않는데 소리만 잘하면 절대 예술인이 아니다. 인성이 1번으로 갖췄다가 소리까지 같이 겸하면 금상첨화잖아요. 사실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네, 인성보다는 뭔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본 뭐 이런 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시는 인성이 네.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오늘날 현대 사회인들에게도 그럼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죠. 소리뿐이 아니라 모든 삶이 예.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Right. So one thing that we want to introduce her about is that she is holder of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nsori, and she herself is recognized as a cultural heritage asset and as a master singer. So when you are like an apprentice of a cultural heritage asset or intangible heritage him or herself, then you are recognized as an holder. However, she herself has also acquired this right as a cultural heritage or the living cultural heritage in Pansori. And when you get to be recognized in this way, it is based on two things that are evaluated. And the first one is surprisingly your human properties. So whether or not you have the human or right characteristics that a human being should have. And then the second part is your artistic level. So if your whatever it is that you wish to show in your own artistic way is somewhat recognizable or valuable, then you can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cultural heritage. But it is very surprising to hear that that comes as the second part, that your artistic values come to be evaluated, and the first part is more of your own human properties, whether you are a good person, like an upright person. 이렇게 포기하고 싶으신 생각들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으셨을 것도 같아요. 많았죠. 그 극복하시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제 극복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소리를 하는 너무 과하게 소리를 내버리면 목이 상하거든요. 예. 목이 상하다 보면 목이 잠겨가지고 또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연습 공간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무등산 가가지고 산에 가서 산 속에서 혼자 이렇게 뭐 독학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본이 우리 심청가가 4시간 30분이 걸리거든요. 와. 그러면 하루에 제가 꼬박 4시간 30분씩 소리를 연습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면 목이 잠겼고 또 온 몸이 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한다면 너무 몸을 혹살시켜가지고 온 몸에 몸살 오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러듯이 소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온 몸으로 사용하는 그 음악이기 때문에 몸살처럼 오고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그러면 또 한 이틀 3일 또 푹 이렇게 쉬고 나면 또 괜찮고, 그러면서 이제 목이 다져지는 거죠. 예, 이제 길을 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고난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네.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 하셨던 하니까 거군요. 그 대신에 목이 잠겼던 걸 혹시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네. 참고하셔야 될 것이, 목이 잠겨 있는데 목을 계속 써버리면 이제 옛날 스승님들이 했던 이야기는 목이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거든요. 재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 넘어가 버리면 목을 사용할 수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럴 하세요? 때는
그냥 낮은 저음으로 슬슬 풀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면 이게 풀려요. 중요한 점은 꾸준히 연습을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쉬지 않고 그 목을 달래면서 슬슬 달래면서 풀어가야지 이제 이 목이 다지고 길이 나죠. 예. 목에 길 나는 것처럼 길이 나서 이제는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없어지죠. 이렇게 한 분야에서 문화재라고 네. 이렇게 인식이 되시고 대통령상도 그렇고 굉장히 뛰어나신 업적을 이루신 분이 해주시는 말씀이다 보니까 비단 약간 공연 쪽에 있으신 예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시는 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뭐 네. 아까 말씀하신 능력이 있어도 인성이 갖춰져야 한다 그럼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예. 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능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부분도 있고요. 예. 지난해 말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전통 문화를 이으면서 이제 공헌하는 예인들에게 드리는 이 대동 전통 문화대상 소리 부문에서 또 대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대상 상금을 또다시 기부하신 걸로도 저희가 들었고요. 예. 이 소감이라던가 이 선행의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대동문화재단에서 큰 대상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조상열 대표님이 대동문화재단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아는 지가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는데 뭐 딱히 뭐 함께 자리해 본 적도 없고 근데 굉장히 열심히 그 대동문화재단을 몸을 바쳐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 저분 참 대단하다. 주변에 잡지회사 이런 데가 다 지금 뭐 어려움 그렇죠. 처해 가지고 다 그만 멈추고 이랬는데 이분이 참 이 대동문화재단을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 이 기회가 왔는데 나도 한번 그 재단에 좋은 일을 한번 해볼까 예. 그런 생각은 했는데 막상 상금이 500만 원이 이렇게 받은 주어지니까. 거예요. 예. 근데 솔직하게 방송에 말씀드리자면 돈을 연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는데 예. 사람 마음이 좀 변하더라고요. 그럴 수 예, 있죠.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내가 이 500만 원 때문에 김양순이라는 사람은 참 먼 훗날 우리 후배들이나 주변에서 나를 봤을 때 참 이 500만 원으로도 살 수 없는 내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참 사서 인정을 해주지 않겠나. 그리고 첫째는 대동문화재단이 그 이사진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 이사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데 나도 이 상금을 아마 대동문화재단에 기부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바로 현장에서 관객들 시상하는 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 300여 명 넘게 오셨거든요. 예. 안 되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 상금은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대동문화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라고 아하. 오픈을 해버려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멋있으십니다. Now, at the end of last year, she had received a grand prize in the Pansori category from the Taedong Traditional Culture Award. And this is given to those who contribute to preserving and passing on traditional culture in our region. And she also donated the prize money in the heart to be able to contribute to this Taedong traditional culture award that is being held every year. So we are actually hearing a lot about her stories.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있고 사실 말씀 듣는 게 너무 재미있고 좋은데 시간이 저희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예.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예, 여쭤보고 싶은 네, 부분이 네. 판소리가 요즘 설 자리가 조금 좁아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들고 네. 요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이 예. 세대들은 사실 전통 예술보다는 현대 문화에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판소리를 어떻게 알리고 싶으신지. 예. 예. 참 현재 지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전통 문화가 점점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고 현대 문화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소리도 전체 현대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저만큼은 전통을 꼭 고집을 해서 저희 제자들이 지금 이제 뭐 많이 있어요. 예, 있는데 제자들을 양성을 하면서 이 전통만큼 제가 꿋꿋하게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전통을 쭉 잇겠다. 예, 예. 그럼 명창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어떤 꿈이나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꿈이 있다면은 제가 이제 그 능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도립국악단에 근무를 하고 제가 이제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제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능주에 새로운 집을 전수관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오, 너무 좋네요. 예.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소리를 배워서 우리 음악을 뭐 전국 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되는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동문화의 재단에 기부했듯이 수업료가 전액 무료입니다. Wow, 예, that's 예. amazing. 예. So if you wish to learn pansori from her, it's actually free of charge. 그래서 정말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이후에 문화재를 제가 이렇게 지정을 받았는데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라는 게 제 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마 우리 이 소리 배우고 싶고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수업료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서 저는 전액 무료니까 10년째 제가 무료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오셔서 좋은 소리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글로벌 광주방송 청취자분들과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오늘 이 방송 통해서 우리 네. 명창님의 아주 소중한 뜻과 그 네. 이어가려는 그런 마음을 함께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김향순 명창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